지금 상가 사서 월세 받으시려는 분들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보통은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거나 또는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상가가 아파트보다 월세로 치면은 더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상가 투자를 좀 선호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가 투자 선호 현상이 부동산 상승기였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좀 유행을 했고요. 유행하다 보면 어떻겠어요? 상가가 좀 귀해지다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이 올라간 가격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빠졌는데요. 이걸 토대로 우리는 현재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최근에 보니까 이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3억을 어떻게 구해요? 잔금 대란 공포 터졌다. 뭐 이런 뉴스 기사를 봤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전에 이제 상가를 분양받을 때 예를 들어서 대출이 이만큼 나온다 했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족한 잔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잔금 대란 공포가 터졌다. 지금 이게 현실이고요. 호황기 때 분양받은 상가가 보통은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대출이 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내 돈이 20%만 있으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고요. 이 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50만 원 정도 나오면 그 중에서 한 뭐 150만 원 정도를 이자를 내고 내가 1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 돈 얼마 들이지 않고 매달 저렇게 100만 원, 15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고 굉장히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고요. 지금 금융권에서 부동산 대출을 축소하고 있잖아요. 금융권에서 이미 해외에서 많은 부동산 대출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손실을 입고 있죠. 손실을 입고 있다는 말은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줄인다는 뜻이고요. 대출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80%까지 해줬던 상가가 지금 5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도시 상가들이 보통 한 10억 정도 하죠. 이제 10억에서 원래는 대출이 한 8억 정도 나오고 내 돈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면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가를 이제 뭐 부동산이든 편의점이든 빵집이든 월세를 줘서 그 월세 가지고 나머지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이게 아파트 월세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요 라고 이제 많이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혹해서 넘어갔던 거고요. 지금은 대출이 50%인 5억밖에 나오지 않으면 얼마가 필요해요? 총 5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2억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5억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3억 정도가 비죠. 근데 뭐 3억을 현찰로 여유 있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면 되는데 보통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유 자금이 5억이 있었다면 상가를 두 채 분양받았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그 당시에는 나쁜 전략은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나쁜 전략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상가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좀 팔아서 부담을 줄이려고 해도 팔려고 내놔도 상가는 문의조차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이거 잘못 산 것 같은데 그냥 상가 처분해야겠다 라고 팔려고 내놔도 문의조차 없는 거죠. 왜냐면 본인은 이제 비싸게 분양을 받았는데 이걸 비싸게 팔려고 하면은 팔릴까요? 당연히 안 팔리죠. 어떻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는데 또 싸게 팔기는 싫은 거죠. 손해보고 팔기는 싫고 제값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값을 주고 살려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상가에서도 지금 거래가 없는데 상가는 문의조차도 없는 거죠. 근데 뭐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금리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금리가 낮아요.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5%, 지산, 지식산업센터죠. 대출 금리가 6%, 상가 같은 경우에는 7%,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7% 금리면은 우리가 예전에 저금리 시절에 2%, 3% 시절에 비해서는 거의 3배에 가까운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출 이자가 뭐 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내면 됐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두세 배니까 뭐 한 25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이게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러면은 월세를 받아서 저 높은 이자를 주고 나면 내가 남는 게 없네? 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경매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찬밥입니다. 상가 낙찰가율이 역대 최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펴러 볼게요. 2021년에는 67.1%, 2022년에는 64.6%, 2023년에는 57.8%, 50%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2024년에는 51.6%. 근데 문제는 2024년이 지금 2달밖에 안 지났어요. 2달밖에 안 지났는데 50%가 또 깨지게 생겼죠. 아마 올해쯤 지나고 나면은 50%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상가가 지금 경매 시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진짜 문제는 공실률이죠. 근래에 또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공실률이 9.9%입니다. 1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10곳 중에서 한 곳은 공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왜 공실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높은 임대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를 이제 분양해서 흔히 말해서 이제 팔아 먹었던 그런 건설사, 시행사 이런 곳들이 자기네들 이윤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서 상가를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사람들은 수익률을 최소 뭐 4%, 뭐 3%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 임대료가 측정이 되고 그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공실률이 저렇게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지금 난리가 났죠. 높은 임대료에 벌어도 적자입니다. 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앞에 상가가 좀 크게 있는데 거기에 거의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신축 상가들인데 절반이 비어 있어요.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 봤거든요. 그 좁은 10평, 15평에서 그 정도 임대료를 주고 돈을 벌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 자체가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가를 분양받은 임대인들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니까 공실률이 발생하고 그나마 들어가 있던 자영업자들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굉장히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나가게 되고 상가가 비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내가 대출 받아서 상가를 샀다 이런 분들은 대출 이자를 온전히 또 감당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이제 상가 투자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고요. 오늘의 결론은 당분간 상가 투자는 멀리해라. 뭐 좀 약간 말을 예쁘게 했는데 당분간 상가 투자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투자를 해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상가가 호황일 때,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상가 투자도 좋고 오피스텔도 좋고 뭐 사무실 투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불황기일 때, 부동산 불황기일 때는 저런 위험한 투자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좀 비 오고 우중충하긴 하지만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